네, 국내장이 미국장만큼 잘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의 그런 분석 방법, 전략 접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우선 오늘 항상 중기적인, 그러니까 조금 길게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상당히 움직임 좋고요. 또 제약주에 대한 흐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2차 전지라든지 뭐 에너지, 풍력 쪽도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약간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나스닥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항생하고 중국이 난리 부르스인데 이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견조합니다. 하나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양호 얘기해드렸는데 지금 방송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항생이 1분 차트로 보면 더 잘 보일 겁니다. 14,950에서 15,200 수준으로 지금 250이 한 5분 만에 올라왔고요. 보이시죠? 근데 이쪽이 지금 국내장에 큰 영향을 못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항생하고 중국은 애시당초 나스닥 시장하고 독일이나 이런 유럽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때도 이쪽은 기조 자체가 하락 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하락 기조의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반응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장하고 어제 장은 항생하고 중국이 좀 아쉬운 장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항생하고 중국이 저 정도로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 시장 지금 300을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해드리고 어쨌든 뭐 좌우당간 나스닥도 하락 중에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긴 시간을 유지한 게 열흘 정도였거든요. 오늘 이 9일이고 내일이면 열흘. 결국은 빅테크 실적하고 이걸 딱 맞춰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눈치가 반도체 섹터가 움직임이 좋은 게 빅테크가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긴 않은데 일단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 보이죠, 여러분? 드디어 삼성전자가 60일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없어서 좀 거시기는 하지만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2021년도에 삼성전자는 60일선 언저리만 가면 부딪히고 여기가 이제 5월 23일 날이 60일선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갭상승에 음봉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쭉 오다 보면 여기 8월 18일 날이 60일선을 넘어갔는데 직전 고점에 저항에 부딪혀서 다음날 음봉으로 그때부터 급락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제 오늘 사이에 보면 오늘은 개파락을 딛고 일어나는 거고 마주보는 고점은 이미 넘어간 거고 57,500원이에요 거기가. 그럼 이제 이 가격이면은 58,600원이 지난번 한번 반등 나올 때 저점이었고 그 다음 6만원 그러면 121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종합이 300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 하나만 더 LG에너지도 지금 보시면 신고가 하이닉스가 이제 요것도 잘하면 120에서 넘어가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거래량이 없는 게 좀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단점입니다. 이렇게 해야 잘 보이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셀트리온도 60에서 넘어가고 있죠. 삼성바이오 89만 원, 90만 원 넘어가고 있죠. 기가 막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낙폭과대라는 어떤 명분이 반도체 소재 장비주에 있었고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양호하면서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데리고 가고 종합은 300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어디가 빠지겠습니까? 다른 쪽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후장 전략에 얘기해드리고 오늘장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포스코하고 대범마근에는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포스코도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법칙상 2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주봉 월봉을 놓고 보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파동이 주봉 파동이 쐐기형 패턴, 상승 쐐기형 패턴 비슷하고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포스코케미칼도 20만 원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 한번 주고 뭐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일진 머티리얼.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일진 머티리얼이면은 최근에 강세를 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의 흐름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인수 자금 이슈가 터졌죠. 제가 종목 진단 미스터 진단이죠. 거기서도 이슈는 피하라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롯데케미칼이 지금 보면 종합이 300쪽으로 가고 싶은데 61선 부딪혀서 밀리면서 화학 섹터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일진 머티리얼이 또 순간적으로 급락세가 나오면서 잘 가고 있는 어떤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지없이 현대에너지소프트 이쪽 에너지 관련주가 보다시피 이쪽 에너지 관련주들은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여러분. 워닝 머티리얼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닝 머티리얼이나 하나 머티리얼 같은 주식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이쪽 현대에너지과는 따블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좀 밀리면서 에너지 섹터 좀 밀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딱 지금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어제에 이어서 낙폭과대 섹터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 낙폭과대 섹터가 꼭 찍어서 얘기하면은 반도체 제약주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나눠지고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흐름들이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293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뭐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참 엄청나죠. 저게 정확하게 대략 선물 가격으로 얘기할 때 종합으로 얘기를 하면 저게 2250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50선 정도. 그러면 과거의 어떤 흐름과 패턴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강하면서 반도체 제약이 움직임이 좋으면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이게 지금 300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뜨끔미지근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 자체가 이 정도 각이고 삼성전자가 강하면 이게 위로 솟아야 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293, 295 돌파하면 300에서 305가 열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장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내려면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쪽 철강, 조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요쪽 섹터의 주식들하고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지수가 조금 움직임이 양호해도 뭐 조금은 좀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타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들어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도 지금 박스권 마주보는 고점에서 요거만 뚫으면 위로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의 장이었고 첫 번째 바디였거든요. 여기가 딱 1년 만에 또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93 지지 체크에 지금은 낙폭과대 섹터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2차 전지 폐배터리는 일진 머티리얼 뭐 하루 이틀 하고 그러면 좀 서로 독립은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섹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CPI는 결국 꺾일 것이다 막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가스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오후장 전략인 거죠. 가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에너지가 지금 보시면 가스가 저렇게 반토막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여요. 국제 유가도 지금 80달러로 밀려 내려와 있죠. 유가도 지금 80달러로 밀려 내려와 있어요. 그럼 CPI는 높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소외를 받는 거 아니겠느냐. 뭐 요런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제 뭐냐면 이 시간에 제가 방송하면서 점검을 했거든요.
워닝 머티리얼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했고 이종복이가 중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2, 3일 만에 올라갔죠. 패턴이 쐐기형 패턴을 준 다음에 21선을 돌리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분들은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때 직전 저점이 깨지거나 하락의 목표치가 큰 위치에서 음봉이 떨어질 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N자형 목표치까지 빠졌을 때 다시 사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한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추세 패턴이 어느 정도 낙폭과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섹터가 인공지능도 포함되는데 인공지능은 낙폭과대가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주도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낙폭과대는 없고 자율주행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 그죠? 그런 종목, 그런 섹터에서도 저렇게 길게 빠진 주식은 중단기, 단중기 병행하라는 얘기가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지수 때는 제가 낙폭과대 섹터 중기관점 양호를 또 얘기해 드렸는데 보세요. 워닝 머티리얼도 그렇고 하나 머티리얼은 이제 특징주로 주로 얘기했죠. 저는 워닝 머티리얼은 매수 관점으로 좋은 쪽으로 얘기한 거고 하나 머티리얼은 낙폭과대로 뭐 특징주로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 건데 이틀 만에 올라가죠. 그리고 어제도 이런 유진테크 같은 주식이 못 올라가면 뭐 이거 부도 맞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가 19,000원. 정통 IT 섹터에서 앞자리가 5자리가 1자리로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런 주식이 지금은 이런 많이 빠진 주식이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낙폭과대 섹터 중기관점 양호의 핵심은 좀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이평선 저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한번 살짝 팔았다가 다시 눌리면 다시 매수하고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하는 거 나쁘지는 않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된다. 그런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물건이 될 만한 섹터니까 그쪽에서 적당히 들어가서 버티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4,000원에서 3만원까지 거의 다 올라온 겁니다. 이게 단기, 중기 병행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고 이제 중기 관점으로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포스코는 좀 부담 가는데, 그래도 뭐 자주 얘기해드린 게 대보마그네니까 요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이제 지금 마주보는 고점에서 거래가 없고 종합이 변동성이 생기면 눌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이다 정도를 미리 정해놓는 거죠. 미리 정해놓고 어느 정도 밀렸을 때 일부 매수, 그 다음날 밀릴 때 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가격, 그 내가 정해놓은 가격을 우리가 보통 지지라고 합니다. 그 2차 지지선 정도로 밀렸을 때 다시 매수, 추가 매수.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해드렸을 거예요. 약세장에서는 한 방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하셔라. 그죠? 그리고 주도 섹터의 주식이고 강한 주식이면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선분할 매수. 그 다음에 낙폭과대 종목들은 그냥 한 번에 사셔도 돼요. 낙폭과대 섹터의 주식들은 한 번에 사서 좀 길게 보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특징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되게 잘 갔지 않습니까? 2차 전지로 바뀌어서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이렇게 마주보는 고점에 오니까, 이제 물론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밀리는 것도 있지만은 좀 밀리듯이, 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이제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단중기 병행을 할 때 하이닉스 기준에는 96,000원 수준 정도. 그죠? 96,000원 수준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58,600원이 1차 저항인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6만원 정도 보는 게 맞는 거겠죠? 한 6만원 정도 가면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약주는 뭐 너무 좀, 그죠? 거시기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히 찍어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자, 오늘도 포스코
엠텍은 또 좀 움직이죠. 근데 거래량 이거 갖고는 쉽지 않아요. 7,500원 돌파 여부 좀 한번 잘 체크하시고 7,500원 돌파할 때 거래가 터지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중바닥형 패턴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있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주로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텔레칩스가 아픈 손가락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죠. 요런 게 낙폭과대 섹터. 뭐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그죠? 14,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계속 반등 타진이 좀 나오지 않겠냐 정도 보시면서 낙폭과대 중기 관점 대응과 최근 주도 섹터 주식 단기 중기 병행의 어떤 의미 요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A부터 G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수익을 위해서 낙폭과대의 접근이 유효하다. 거기다 중기 관점도 계속해서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똑같은 걸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